지금부터 목성의 위성인 이오를 이용해서 목성의 질량을 구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측 자료에서 날짜 있고 이 날짜를 시간으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이오의 위치를 표시한 겁니다. 이 자료를 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굳이 필요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시간과 관측값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가 시간이고 이온입니다. 그럼 주기를 도대체 먼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주기는 우리가 정수와 소수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정수 주기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주기. 실제는 정수 주기와 수점 두 개 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정축이라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표현하는 것은 엑셀은 소수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개발도구 삽입 클릭하고 하나를 복사하고 다음 두 번째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일단 정수 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임의적으로 한 1000시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여기로 표시하겠습니다. 정수 값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소수점입니다. 소수점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 100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00 값을 또 100으로 나누면 소수점 둘째짜리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원하는 그겁니다. 이거 누르고 이쪽에 클릭을 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는 누르고 얘 나누기 100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소수점이 되는 겁니다. 얘는 정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정 주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 값과 플러스 이 값을 두 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클릭할 때마다 어때요? 소수점과 정수를 동시에 할 수 있겠죠. 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엑셀은 소수점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위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겠습니다. 위상이란 게 뭐냐면은 이유가 이제 공전을 하겠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한 바퀴 돌 수 있고 한 바퀴 반, 1.7바퀴, 2바퀴, 2.5, 2.7. 근데 우리가 주기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얘가 도대체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한 바퀴냐 두 바퀴냐는 것은 원래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소수점이라는 거죠. 한 바퀴 1바퀴냐 2바퀴냐 중요한 게 아니라 1.5, 2.5 할 때 0.5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값을 우리가 사용해 가지고 주기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얘는 는 누르고 지금 얘가 만약에 이 시간이 주기가 이만큼 됐다면 3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0.5가 되겠죠. 만약 이 값이 훨씬 더 작으면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18바퀴 만약 2.14면 9바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관심 있는 건 9바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0.699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아무리 눌렀을 때 0.699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라는 거죠, 이 값을.
그럴 때는 이 값을 0.69를 찾는 방법은 여기에서 정수를 빼는 거죠. 즉 저 값에서 정수를 어떻게 빼느냐? 이때 엑셀에서 인티저입니다. 표시할 때 인티저가 정수인데 int를 표시하는 겁니다. int. 네, 가로 열고 이 값 나누기 이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는 하게 되면 어떤가요? 네, 앞에 있는 숫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네,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것은 이 결정주의 값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 이쪽으로 가면 값이 변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i4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i4는 딱 놓고 F4를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도 F4를 눌러주고 엔터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그 차트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데이터 선택 누르고 추가를 누르는 겁니다. 이건 2호의 공전주기겠죠? 네, 2호의 공전주기를 누르시고 X는 뭐냐면은 뭘까요? 네, 위상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네요. 지금 여기에서 관측값이 없는데 이걸 표시하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네, 지우세요. 자,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터 누르고 추가를 누른 다음에 2호의 공전 주기 이렇게 누르시고 X값은 뭘까요? 위상입니다. Y값은 얼마일까요? 네,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좀 복잡하죠? 일단은 무슨 값인지 표시하기 위해서 이걸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축제목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네, 거리가 되겠습니다. Y축은 뭘까요? 위상이죠, 위상. 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기를 어때요? 지금 변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어수선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를 끝으로 다 옮긴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제 눌러보세요. 네, 좀 이렇게 난잡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누르다 보면은 정렬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오, 여기 좀 비슷하네요. 지금 거의 정렬됐죠? 예, 한번 이거 해볼까요? 뭐 이렇게 클릭을 쭉 누르면 어떨까요? 네, 오케이. 어떤가요, 지금? 네, 이 정도면 좀 거의 모sam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위상은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정렬하게 우리가 말하는 사인 곡선이나 코사인 그래프처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때는 관측이 안 됐네요. 관측 데이터가 많다면 아주 더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지만 이 정도가 더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호의 공전 주기가 대략 42.49라고 한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유로파 이렇게 됐습니다.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가니메데, 칼리스토도 이렇게 네,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